기술의 융합에 의해서 커브를 그리는 곡선이 나올 거라고 보는 거죠.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장기를 생각 안 하셔도 3년 정도 보시는 그리고 최근에 그 대표님이 촬영하신 영상 중에서 테슬라는 왜 로봇을 만들까?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쓱 봤는데 결과적으로 뭐 2차 전지나 뭐 전기차, 최근에 상당히 핫한 그런 섹터긴 한데 그 다음으로는 로봇을 주목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약간 겹치는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 전 세계 글로벌의 변화 중에서 탈세계화라든지 그 다음에 밸류체인의 변화, 특별히 저희가 미국을 중심으로 봐야 할 이유가 있는데 이 미국이 자기가 과거하고는 다르게 제조 강국으로 가고자 하거든요. 근데 이건 네.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그 제조업을 더 보완하려는 유럽 같은 경우는 독일이라는 제조업 강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 더 많은 제조업을 갖고자 해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유럽의 수출은 중국에서 거의 담당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밸류체인이 변경되려면 유럽 내에도 제조업 시설이 생겨야 되는 거죠. 미국은 더군다나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제조업 강국으로 가려고 하면 부닥치는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인건비입니다. 고용의 문제인 거죠. 사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삼성전자가 조사해서 발표한 걸로는 40%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제조해서 판매하려면. 진짜 비싼 반도체에 있어서. 네. 그래서 그러니까 칩스 액트가 나올 때까지 그 삼성전자가 움직이지 않았던 이유는 보조금과 세금의 혜택을 갖고 들어가지 않고는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가 나온 다음에 이제 그 투자 계획도 발표하고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럼 40%를 아낄 수 있는 방법 중에 그 인건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현저하게 채택할 수 있는 것이 로봇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몇 년간 지금까지 로봇의 자동화 로봇, 그러니까 협동 로봇이라 그래서 그 팔만 사용되는 그런 제조업에 사용되는 로봇은 계속 끊임없이 발전을 해왔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왜 테슬라가 로봇 얘기를 했느냐는 매우 중요한데 이건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로봇이 몇 년간 발전돼 왔고 사실은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그 다음에 자동화 관련돼서는 몇몇 기업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최근에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로봇 기업을 인수는 벌써 했는데 보스턴 다이나믹스 AI 연구소에다가 5천억을 투자했어요. 예, 몇 개 이제 뭐 비싸고 이 모든 정해선 뭐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5천억을 투자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금 테슬라를 말하는 거와 같은 이유인데 지금까지 로봇은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기업만 보자면 사족 로봇으로서는 최강이에요. 사족이라는 건 이제 발이 되게 움직이죠. 그렇죠. 네. 이건 왜 필요했냐면 만약에 그 배달을 시키려면 계단을 올라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예. 근데 이게 로봇에게는 사람에게는 너무 쉬운 게 로봇에게는 제일 어려운 겁니다. 이거 하는 거. 그 다음에 감압기 기술이라고 하는데 로봇의 이 강도를 조절하는 거. 그러니까 계란을 들고도 깨트리지 않는 로봇팔 같은 거 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 감압 기능이라는 이 감압기 기능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모닉 드라이브라는 이런 유명한 회사들이 수십 년간 연구해서 그걸 조절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런 기술들에 있어서는 이미 우리가 충분히 써먹을 만한 수준의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런 면에서는 최강이에요. 돼 있는데 지금까지 왜 보편화되고 더 많이 확장되지 못했냐면 로봇의 뇌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인공지능이 있었는데 인공지능이 아직 로봇과 접합되지 않았죠. 그런데 왜 테슬라냐? 테슬라가 그 로봇에 뇌를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디서 가져오냐? 자율주행차에서. 자율주행차는 잘 생각해 보시면 간단히 보자면 자율주행차에서 자율주행 단계 3단계 뭐 4단계를 가면서 지금 이제 FSD라고 테슬라가 그렇죠. 내고 있는 그 시스템을 잘 들여다보면 어떤 거냐면 계속 카메라 8대가 돌아가면서 데이터를 확보해서 이 데이터를 갖고 인지하고 그거에 대해서 피하거나 대응하는 그런 걸 하려면 테슬라가 생각할 때는 어떤 거였냐면 이 상황을 많이 파악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이 데이터를 학습하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중요하다. 근데 인공지능 컴퓨터가 돌아가려면 당연히 신경망 같은 것들을 가동될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 중에서 보자면 CPU로 통해서 시작되는 GPU, 그러니까 GPGPT 뭐 이런 것처럼 하드웨어가 따라와야 되는데 그 하드웨어가 최근에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투자한 그 오픈 AI라는
그 인공지능 컴퓨터 하는 쪽에서 인공신경망 관련해서 GPT-3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괴물을 2020년에 내놨고 네. 그거에서 지금 더 발전하고 있는데 그 연산 학습 능력 그러니까 결국 인공지능이 제 기능을 하려면 아시다시피 딥러닝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데이터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 분야만 딥러닝을 시킬 수 있고요. 왜냐하면 인공지능 컴퓨터가 사람처럼 인식을 하려면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해야 되거든요. 상황들을. 그런데 대부분의 분야는 데이터가 없어요. 의료 쪽도 우리나라에 IBM 왓슨이 들어왔지만 왜 활성화되지 못했냐면 지금 다 철수했습니다. 의학 분야에서는 부분에만 지금 인공지능이 사용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데이터가 없어요. 지금 미국의 많은 의료 회사들, 아마존이 그거에 되게 대표적인데 데이터를 모으고 있습니다. 무섭게.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이 거기에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될 건데, 현재는 아직은 안 돼요.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인식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먼저 준비되는데, 테슬라는 그 짓을 제일 먼저 해온대죠. 데이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했냐면, 라이다 안 사용하고 비싸니까, 카메라 싼 거 8대로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차들이 돌아다니면서 계속 데이터를 모으고 테슬라에 그게 모이고 있잖아요. 그럼 그 데이터를 딥러닝 시키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학습하는 컴퓨터의 성능과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GPT-3라든지 이런 신경망, 인공지능 학습 그 프로세서가 나오게 돼서 이게 테슬라에서는 이걸 도조라고 하죠. 학습 시스템이죠. 네. 이게 있기 때문에 계속 데이터가 들어오면서 계속 딥러닝을 통해서 사람처럼 판단하고 대처할 수 있는 상태로 가는 일을 차를 통해서 하고 있었잖아요. 요 똑같은 일이 사실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기술이 로봇 기술에 들어가는 기술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게 현대차가 왜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투자한 다음에 또 인공지능에다 또 투자했냐면 현대차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로봇 회사가 될 수 있는 회사예요. 왜? 아까 테슬라와 똑같진 않지만 차이는 나지만 그 전기차와 그 다음에 자율주행에 대한 걸 하던 데잖아요. 여러 투자를 해놓은 상황이죠. 물론 차이는 있겠죠. 테슬라 차이는 있는데 만약에 변화하려고 한다면 어떤 다른 업종의 회사보다 빠르게 로봇 회사가 될 수 있는 건 자동차 회사이고 그 중에 몇몇 플레이어 정도죠.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의 산업이 합쳐졌을 때 시너지가 엄청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도조 시스템을 통해서 학습해서 딥러닝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그거를 일론 머스크가 로봇에다 얹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9월 요번 며칠 더 있으면은 AI 데이를 할 텐데, 그죠? 그렇게 말하고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러냐면, 테슬라는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로봇 회사가 될 거다. 요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뭐 로봇에 대한 그 사람이 원래 어렸을 때부터 꿈이 많았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사람이 꿈꾸고 있는 스페이스X, 우주, 여기도 무조건 로봇이 필요하죠. 그렇죠. 여기 우주 항공 관련된 기술에도 로봇 기술이 그대로 다 사용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마기라든지 뭐 이런 거 다 사용되는 거죠. 전부 다 이 밸류체인을 수직 계열화하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 무서운 사람이죠. 이게 만약에 지금 같은 인플레이션 시대라면 최고의 경쟁력입니다. 그러네요, 진짜.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전기차 만드는데도 그 부품조차도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원재료조차도 전부 다 수직 계열화하고 있잖아요. 광산을 다 사고 막 하고 있으니까 이건 무서운 사람인 거죠. 어쨌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이 로봇 산업은 테슬라가 가져다 준 뇌 때문에 실제로 빠르게 이제 일반화될 수 있다. 우리가 기술 투자를 할 때 기술에 대한 투자를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기술이 보편적인 어떤 제품화 될 수 있는 단계에 가 있느냐를 봐야 돼요. 특별한 수요에 의해서만 팔릴 때는 아무리 그래도 대수가 작고 특별한 수익만 발생하는 거죠. 좀 더 광범위한 수요를 만드는 그 시기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좋은데 로봇은 이제 그 시기를 앞두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간단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탈세계화나 블록화를 보면 미국이 제조 강국이 되려고 하는 건데 이건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면 이 미국의 지금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불경기가 오고 있는데도 실업률이 높아지질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처럼 사람들이 일자리로 나오고 있지 않다는 거고 트럼프에 의해서 이민도 금지됐었기 때문에 미국은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제조 기업들을 많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몇 개를 세울 거고 그 다음에 또 LG
솔루션이 가가지고 또 몇 개를 세울 거고 그렇죠. 다 사람을 뽑을 건데 그거 한국 사람을 데려갈 것도 아니고 다 미국 사람을 뽑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면 미국은 앞으로도 계속 사람이 부족한 거죠. 사람이 부족해진다면 인건비는 더 올라가게 돼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다 채용해서 하려면은 기업이 마진을 많이 양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벗어나려면 로봇이 훨씬 더 빠르게 다가올 거라는 거고 비용 면에서 보면 네네. 두 번째는 테슬라가 굳이 선언한 게 뭐냐면 2020년, 그러니까 30년까지 2천만 대를 약속했는데 지금 연 생산 기술이 1,000만 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턱도 없죠. 앞으로 8배를 더 해야 되니까. 그걸 하려면 로봇이 반드시 개입돼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린 걸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뇌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냥 공장에다 로봇을 넣는다고 하는 거 아니고 그런 건 지금도 많아요. 근데 그렇게 맡길 수 있는 부분이 일이 부분적입니다. 거의 지금 말하는 그런 테슬라의 뇌에 해당되는 기능, 인공지능이 제대로 좀 돌아가는, 그렇다고 해서 인간처럼은 아니지만, 내로 어떤 그 인공지능이에요. 그러긴 하지만 그 정도는 돼야 그래도 부분을 맡길 수 있거든요. 테슬라는 그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뛰어든 거고, 이게 제가 볼 때는 기술의 융합에 의해서 커브를 그리는 곡선이 나올 거라고 보는 거죠. 빠르게 이게 일반화되고 수요를 만들어낼 거로 보는 거죠. 그게 아까 미국이나 유럽이 제조업 국가로 가는 거 흐름과 같이 만난다면 사이즈가 크게 발생하겠죠. 지금까지의 왜냐면 지금까지는 제조업 국가들이 로봇을 가장 많이 썼어요. 한국이라든지 그렇죠. 중국이라든지. 근데 이게 선진국이 미국과 유럽으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소모량도 많은, 소비량도 많은 그쪽에서 이제 훨씬 더 많이 빠르게 발전시킬 거라는 거죠. 그럼 기존의 로봇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투자를 해놓을 필요가 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로봇을 투자하는 방법들은 기업으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ETF로도 할 수 있는데, 네. 기업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사실은 조금 더 생각을 좀 바꿔가지고, 네네. 예를 들면, 일반적인 원래 로봇 기업은 네. 일본에 제일 많습니다. 맞아요. 네. 전통 강국이에요. 그래서 일본 기업들은 히엔스라든지 파낙이라든지 야스카와 같은 이런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 많고, 네. 그런가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현대차라든지 그다음 이런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투자하는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데가 다 로봇 기업으로서 투자가 가능하겠죠, 앞으로는.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 미국을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럼 미국의 로봇 기업으로 좀 유명한 데들은 그냥 누가 뭐래도 테라다인입니다. 테라다인이라는 기업이 가장 유명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주 로봇,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막스 테크놀로지라는 데가 있어요. 이런 데들은 지금 좀 보시는 게 좋으실 수 있고요. 그것보다 훨씬 더 좀 광범위한 투자로는 로봇 ETF들이 꽤 나와 있어요. 한 4개 정도 나와 있는데, 제가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건 2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아까 제가 로봇 기술은 일본이 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전체 투자한 기업 중에 일본 기업이 50% 이상 되는 ETF가 있고요. 미국 기업으로만 거의 구성되어 있는 ETF가 있는데, 아까 일본 기업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게 뭐냐면 글로벌엑스라는 운영사가 내온 그러니까 BOTG라는 티커로, 얘는 일본 기업이 50% 이상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일본 주식시장이 떨어지면 같이 떨어져요. 그런 단점이 있고, 네. 하지만 로봇에 대해서는 정통의 투자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또 하나는 이제 어떤 회사냐면은 ROBO라고 약자를 쓰는, 얘는 미국 기업으로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로봇을 투자할 때 이 2개 중에서 골라서 투자를 해 놓으신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몇 년 전에 로봇 기업을 살 때하고 지금은 좀 상당히 많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사실 그렇게 장기를 생각 안 하셔도 한 3년 정도 보시는 이런 정도면 충분히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알겠습니다.